맞아요. 혹시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를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한 치과 원장님이 내부 직원 교육에서 나눈 이야기, 그 녹취록을 통해서요.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특히 치과처럼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가는 그런 소규모 팀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좀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그 매니지업이라는 개념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아, 맞아요. 매니저. 네, 아마 원장님이든 직원이든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면 팀을 위해서 뭔가 개선할 부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강의의 시작점이 좀 의외였어요. 바로 평화더라고요. 평화요. 네, 이 강연자인 원장님이 조직 문화의 핵심 가치로 평화를 딱 꼽으시는데 이게 사실 깨지기 쉬운 작은 팀 환경에서는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기본적인 소통 습관에 달려있다고 강조를 해요. 이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를 딱 제시하는데요. 첫째가 예고. 갑작스럽지 않게 미리 상황을 알려주는 거죠. 아, 미리 알려주는 거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보고.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공유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명복창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진료 중에 지시를 받으면 네, 36번 치아 컴포짓 준비하겠습니다.처럼요. 확인하면서 반복하는 거죠. 아하, 확인하는 거군요. 네. 마지막으로 디브리핑. 일이 끝난 후에 잘된 점이나 개선할 점 이런 걸 함께 나누는 과정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해나 실수를 줄이고 결국 팀의 그 평화를 지키는 기반이 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이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소통만 잘해도 사실 마찰이 확 줄 텐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개념이 등장해요. 바로 매니저, 상사를 관리한다. 이게 좀 재밌는 표현 같아요. 단순히 눈치 보고 비위 맞추라는 건 아니라고요? 아, 네, 전혀 아니죠. 이 강의에서 말하는 매니저분요, 수동적으로 그냥 지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직원 스스로가 상사, 그러니까 원장님을 포함해서 자기 주변의 업무 환경 전체가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도적인 태도요? 네, 구체적으로 3가지 행동을 강조하는데 첫째는 정보의 선제적 공유예요. 예를 들어 장비가 고장났다.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됐어? 묻기 전에 먼저 그거 수리 접수했고요. 내일 오후에 기사님 오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딱 알리는 식이죠. 아, 먼저 치고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예고와 보고의 아주 적극적인 실천인 셈이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필요한 도움을 명확하고 좀 제때 요청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 프린터가 고장나서 지금 업무 처리가 좀 늦어지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필요한 자원이나 지원을 능동적으로 구하는 태도. 이것도 매니저업이라는 거죠. 혼자 끙끙대지 말고 먼저 말해라. 네, 그리고 셋째는 피드백을 먼저 활용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요즘 이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라면서 먼저 자기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구하는 거죠. 아, 먼저 물어보는 거군요. 네. 반대로 또 새로운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런 점을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처럼 상사에게 필요한 정보나 어떤 건의사항을 먼저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소통이 결국 불필요한 추측이나 오해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매니저이라는 게 결국 직원이 자신의 업무 환경이나 성과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감 그리고 주도성을 갖게 되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먼저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업무 결과에 대한 기대치 조율하고도 딱 연결이 돼요. 강의에서 폴리싱 예를 들거든요. 같은 작업이라도 원장님마다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그 만족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마무리해야 잘한 걸로 보시는지 이걸 사전에 명확하게 소통하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직원이 먼저 질문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죠. 기대치를 맞추는 거. 이것도 소통이네요, 결국. 그렇죠. 기대치 맞추는 것과 더불어서 몰입, 그 플로우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일이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막 불안하고 약간 도전의식을 느낄 때 가장 몰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도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기 업무량이나 난이도가 어떤지, 그러니까 너무 버겁다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단조롭다거나 이런 자기 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고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떻다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 이 업무는 제가 좀 익숙해져서 조금 더 도전적인 일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라거나 반대로 지금 일이 너무 몰려서 조금 힘든데 혹시 우선순위를 좀 조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요. 그래야 원장님이 이 직원에게 맞는 적절한 난이도의 업무를 부여해서 몰입도 돕고 성장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안 하면 모르니까. 맞아요. 직원이 표현하지 않으면 관리자는 알기 어렵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강의를 쭉 들어보면 치과 업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주어진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동료 또 상사와의 관계를 잘 이끌고 관리하는 어떤 리더십과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단순히 지시받은 일만 처리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는 개인의 성장이나 만족도, 나아가서 팀 전체의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는 그런 메시지죠. 선제적인 소통, 그리고 매니지업 같은 주도적인 태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측과 내부 강의 녹취록은요. 먼저 평화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통, 즉 예고, 보고, 공명복창, 디브리핑 이런 것들을 잘 다져야 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직원이 좀 더 주도적으로 상사와의 관계나 업무 환경을 관리하는 매니지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명확하게 기대치를 조율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니징업의 원칙들 있잖아요. 선제적인 정보 공유, 도움 요청과 제공, 또 적극적인 피드백. 이걸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도 적용한다면 어떨까? 동료들하고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팀의 협업 방식이나 분위기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자료를 깊이 있게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